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무렵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오히려 늘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쫓아다니느라 놓쳤던 정작 중요한 것들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정말로 늘려야 할 4가지. 그것이 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젊은 날 얼마나 많은 것을 쌓으려 했던가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소유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끝없이 달리는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고요한 시간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고.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가 늘려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노년에는 고요한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언제나 북적이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약속을 잡고 이곳저곳을 분주히 오갔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고 정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깥의 시끄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일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사려, 기품과 판단력에 의해 행해지며 노년이 되면 이러한 특징들이 더 풍부해진다고 말입니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그런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허송세월로 느껴졌던 그 시간이 노년에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차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그 뜻을 발견하고 단단히 붙잡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 급하게 아침을 먹지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는 것, 산책을 나가더라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심에 있는 것이라고.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한평생 건강하던 이웃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래서 노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준비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전자는 매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지만 후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모두 자신에게서 구하는 이들에게는 자연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도 불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사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밖에서 무엇을 더 구하지 않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해맑은 눈빛,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빛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작은 기적들로 채워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잔잔한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노년의 감사는 젊은 시절의 성취감과는 다른 더 깊고 고요한 만족감을 줍니다. 3번째로, 노년에는 진정한 우정을 늘려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각종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 명함첩은 두툼했고 연락처는 수백 개에 달했죠.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한 친구였을까요? 대부분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었고 그 관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내 실패를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헤어져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우정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는 것. 그런 시간들이 쌓여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작은 정원에서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학문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명성이나 큰 부보다 진실한 우정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젊은 시절의 우정과는 다릅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 맞는 일을 만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허식이 사라지고 진심만 남기 때문에 더 순수한 우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우정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4번째로, 노년에는 배움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저 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나 배움을 이어나간다면 어떠한 것도 한가한 노년보다 더 즐겁지 않다고.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의 희열. 이런 것들은 어떤 나이에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배움과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배움이 성공의 도구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했죠. 하지만 노년의 배움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으며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재미있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은 순수하고 즐겁습니다.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역사책을 읽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어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원에서 제자들과 철학을 토론하며 평생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삶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면 더욱 좋습니다. 노인 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거리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우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경주가 아니라 산책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 풍경을 즐기며 걷는 것처럼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며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물과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신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욕심을 비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늘려가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유에 이르렀고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키케로는 정치적 격변기에도 철학과 저술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고요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우정, 끊임없는 배움. 이 4가지는 모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늘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이지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30분이라도 가져보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1가지를 시작해 보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열정 대신 노년의 지혜를, 성취의 기쁨 대신 존재의 평화를 얻는 것이지요. 끝으로 에피쿠로스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고. 노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시기입니다. 고요, 감사, 우정, 배움. 이 4가지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고요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시끄러운 것도 좋고 가끔은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친구도 없고 완벽한 배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4가지를 늘려가려는 노력,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는 평화롭고 충만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숨을 쉬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부를 묻는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배우고 싶은 것 1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와 감사로 가득하고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하며 배움의 기쁨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에피쿠로스와 선현들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